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한번 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장중에 미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일단 특히 약세장의 진입 기준으로 불리는 고점 대비 20% 하락을 이제 S&P 500 지수도 장중에 터치하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이미 약세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 주간 기준 8주 연속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 이 두 가지의 시장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전략 들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특징과 이슈를 짚어주세요.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3% 하락을 했습니다. 3% 이상 오른 강세 종목들을 좀 보면은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괜찮은데 바이오젠이 3.4% 상승, 화이자가 3.6% 상승, 일라이릴리가 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아머가 3.9% 상승했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인 코보라고 있는데 3.6% 상승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아스펜 테크놀로지, 포티넷이 모두 3.7% 상승했습니다. 세일스포스가 2.6% 상승을 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주가 지금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를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은 인플레 통제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좋은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해 인플레를 둔화시키면 2023년 또는 2024년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은 지난해보다 느릴 것이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만약에 오면은 매우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단기간에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 지수 긍정적으로 봐도 3,600까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시가 아직 항복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상승하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항복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항복이 있으려면은 시스템 위기가 좀 와야 되고 실업률의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항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긴축 기조 완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세장은 올해 10월 정도에 종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S&P 500 같은 경우는 3,000선, 나스닥은 10,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런스 측에서는 증시의 바닥 확인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락 장세의 초기 단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세장 진입 후 바닥 확인은 평균 26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약세장의 예상 낙폭은 S&P 500 기준으로 약 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보다 10% 정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40%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 40% 넘는 약세장은 3차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정도에 바닥 확인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약세장 평균 펀은 12배인데 지금 18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S&P 500 기준으로 30% 하락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닝스타에서는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빅테크와 여행주 등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15% 정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면서 역시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알파벳, 아마존, MS, 그 다음에 메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행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델타 항공을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여행주로는 카니발, 그 다음에 카지노주로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몇 가지 이슈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부터 좀 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네. 다른 연은 총재들보다 높은 수준인가요? 네, 그렇죠. 자기가 얘기했듯이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좀 더 높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정도까지 올려야지 인플레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성장이 느려지겠지만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뭐 공식화 단계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고 침체도 이 사람 얘기로는 결국에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약간 지수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연준 풋을 기대해 보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인플레 8%니까 그거는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네.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일단 IB 쪽에서도 지수의 바닥까지는 좀 아직 멀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9%라고는 하지만 약세장 뭐 금방 진입해서 좀 더 바닥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전문가님도? 네. 일단 뭐 장중에는 20% 넘을 네. 터치를 했으니까 이제 네.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데 뭐 어떤 쪽에서는 아직 종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아직 20%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약세장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질 것이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베어마켓 네. 랠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뭐 그래도 10월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때쯤 되면 그래도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 그 정도 되면은 완전히 뭐 진바닥은 아니겠지만 네. 아주 강한 반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 랠리를 넘어서는 반등이 오는 것으로 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 약세장 진입 지금 평균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 올해 10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상당히 부분 많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밸런스 측에서도 증시가 아직까지 바닥 확인까지는 좀 많이 멀었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약세장 랠리가 더욱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밀린 종목들 가운데 모닝스타 측에서 빅테크 여행주에 대한 또 추천을 줬는데 빅테크 관련 종목도 아직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위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진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진입을 하면은 네. 수익을 줄 것이고 뭐 평균적으로 S&P 500 지금 한 15% 정도 자기네들이 보기엔 저평가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지금 사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추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본 거군요. 그럼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준 건가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금 틀린 것으로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실적이 이제 뭐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사도 괜찮지 않나라고 그런 시각에서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빅테크 주식들이야 장기적으로 호황 국면에서 계속 상승해갖고 지금 이제 빠지는 단계지만 네.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이 받쳐주면은 네.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 국내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이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확 올랐다가 지금 되게 많이 또 미끄러져 내려왔거든요. 사실 여행 수요 자체는 제 주변도 그렇고 간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거나 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유동성으로 죄송합니다. 작년 초까지 좀 올랐을 때는 전체적인 지수가 이제 유동성으로 쫙 올랐을 네네. 때는 여행주들도 그때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리오프닝주들이 같이 올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적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빠지는 거고 이제 실적 확인이 되면은 그거에 발맞춰서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 확인 안 해도 주가 이제 일부적으로 너무 낙폭 과대 네. 싸다는 인식에 의해서 올라갈 때 굉장히 급히 올라가는데 급하게 네. 올라가는데 실적 장세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는 확인하고 올라가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폭은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좀 그럴 수가 있죠. 예. 네. 실적 확인 이후에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에서 그동안 또 이제 보면은 세일스포스 2.6% 그래도 상승하는 랠리를 기록했거든요. 뭐 이제 좋은 평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이렇게 좀 좋은 평가가 나올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좀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IB 쪽에서 나오는 네. 이제 뭐 물론
글로벌 IB, 미국 IB들은 조금 틀린데 우리나라랑 좀 틀린데 네. 지금 성장이 조금 이제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 둔화된다는 뭐 우려가 있지만은 현재 주가 지금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목표가를 316달러를 제시했는데 네. 지금 어제 종가가 한 159달러, 16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본다면은 지금보다 100% 정도, 더블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다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조금씩 뭐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는 것 같네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되게 독보적으로 혼자 또 강했잖아요. 네. 아시아 쪽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굉장히 관련 종목들을 많이 그렇죠. 이끌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갔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뭐 국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랠리를 반영하게 될지 아니면 혹시 이제 매물 추례로 돌아설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선반영한 거는 당연히 좀 있죠. 네. 있는데, 지금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힘들다고 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수혜주 관련 네. 아니면 섹터 관련 업종과 관련 종목 위주로는 제한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수의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좀 무리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 중에 뭐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같이 뭐 바이든 대통령의 미팅하면서 얘기 나왔던 게 뭐 UAM이나 인공지능, 로보틱스 이런 네.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랠리가 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뭐 그래야 물론 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네. 했죠. 뭐 특히 얘기했던 거 뭐 자율주행하고 뭐 UAM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 같은 경우는 칩셋 미디어는 올랐어요. 네. 같이 이미. 뭐 올랐기 네.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반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UAM 같은 경우도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련 이제 뭐 바이든 방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는 종목군들, 업종, 뭐 반도체, 뭐 원전,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도 갑자기 또 얘기가 있고. 나온 게 네. 방산 섹터가 갑자기 그쵸. 또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는 뭐 여전히 뭐 약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혼조세 요 정도로 보시나요? 물론 반도체 관련 주식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조금 오를 것이기 네. 때문에 뭐 지수에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기는 좀 힘들고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장중 변동성이 컸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한 차례 지나간 국내 시장은 어떻게 또 반영을 해줄지 일단은 단기적인 랠리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해드린 전략 통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